네, 안녕하세요. 투잡남입니다. 이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진짜 요새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회식이 줄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접했거든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새 주변에 임대 딱지 붙어 있는 그런 상가들 많이 보고 계시죠?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지금 곡소리가 엄청납니다. 일단은 지금 2월달이지만 1월달 그리고 작년 12월에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회식하는 손님들이 줄어가지고 송년회 회식이 줄어서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자영업자들이 돈을 못 버니까 폐업을 하게 되거나 혹은 매출이 안 나와서 인건비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종업원을 더 이상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 것 같지만 자영업자들이 만든 그런 가게에서 돈을 버는 그런 알바생들이나 아니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자영업자의 붕괴가 꼭 자영업자만 잘못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연관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그 수익이 급감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그러면 왜 회식을 줄였냐? 간단합니다. 지금 뭐 20개 대기업에서도 사람들을 계속 자르고 있잖아요. 정리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리해고를 한다는 건 무엇이냐? 회사가 돈이 있어도 일단 고용을 안 하고요. 고용을 안 하는 걸 떠나서 일단 원가 절감을 합니다. 회식비 같은 걸 일단 줄이는 거예요. 보너스 성과급을 줄이고 기본급만 이렇게 주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니면 거기 소속되는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회식하다가는 내 돈이 먼저 바닥에 나겠다, 이런 이제 고민이 드니까 안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물가가 여러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 3년 동안 진짜 몇 배가 오른 것 같아요. 몇 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0% 이상은 다 오른 것 같거든요. 30% 이상 오르다 보니까 회식을 하기가 무서워지는 겁니다. 삼겹살 하나에 밥 한 공기만 시켜도 2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2만 원이 뭐죠? 서울에서는 아마 3만 원이 쉽게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전체 이 부서에서 회식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 5명만 돼도 1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뭐 누군가는 내든지 뭐 십시일반을 해야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는 게 24시 무슨 해장국 이런 집이 다 사라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예전에는 밤 10시, 11시, 12시까지 하고 뭐 이게 대리운전을 했다면 지금은 이게 다 줄어서 그냥 저녁 먹고 헤어지는 정도? 이 정도도 많지 않아요. 저녁 먹고 헤어지는 경우도 잘 없고 그냥 정시 출근해서 정시 퇴근을 하는 이런 문화로 바뀌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우리가 원했던 그런 저녁 있는 삶 이런 걸 좀 원했던 건데,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되면서 좀 이렇게 한국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다이나믹함,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약간 이렇게 밤에도 뭔가 즐길거리가 있었던 문화에서 이제는 새벽이나 아침에 뭔가 이루어지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러면 되게 좋은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회사에서 회식을 안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일을 못하면 자르겠다는 뜻이랑 똑같아요. 회식이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냐면 그래도 나름 매출이 나오고 남는 게 있으니까 회식을 하는 거예요. 남는 게 없으면 회식이 중요하겠습니까? 회사가 오늘 내일 하는데 좀 부도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있는데 굳이 회식을 하겠나요? 안 하죠. 여러분, 회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물론 막 밤늦게까지 2차, 3차 가고 이러다 보면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그 다음날 이제 일에 지장도 생기고, 요새 또 MZ세대, 또 알파세대가 이제 나중에 한 5년이나 10년 뒤에 또 취업을 시작하겠죠? 그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난 저녁이 좀 잘 보장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1차원적인 생각이고, 뭐 저녁 있는 삶 좋아요. 근데 문제는 회사가 잘 나가서 저녁 있는 삶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는 회사가 잘 나가서 저녁이 있는 삶이 있는 게 아니고 어려워지니까 그런 모든 걸 없앤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회식은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많은 경우 뭐 업무의 연장선상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이제 팀 단합을 위해서 많이들 합니다. 근데 그거를 없앤다 그러면 그 외적인 복지 혜택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복지 혜택들도 많이 줄였다 혹은 줄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줄이다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사람을 잘라요. 그럼 진짜 무시무시한 그 분위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안 나가? 그러면은 뭐 책상을 밖에 빼놓는다든지 갑자기 어느 날 내 책상이 진짜 사라진다든지, 이게
말로만 듣던 게 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상대하는 기업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손님, 고객층이 어딜까요? 이렇게 일명 회식을 하는 회사라고 봤을 때 대기업일까요? 대기업에서도 물론 하죠. 관공서에서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건 역시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중소기업 직원들이나 아니면 그 회사에서 회식을 안 한다. 중소기업의 매출이 안 나오는데 그 매출이 안 나오는 이유는 즉 경쟁력이 밀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원가 자체가 이제 중국하고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렇게 수입을 해와서 그걸 다시 재가공해서 판매하는 그 수출 국가였단 말이죠. AI를 만들어서 막 기술을 팔고 이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간에서 가공해가지고 파는 회사가 훨씬 많거든요. 내수보다는 국외인데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좋지 않죠. 거기다가 이제 관세 전쟁도 붙었고, 중국 시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 소비 시장으로 제일 커는데 중국도 지금 만만치 않게 상태가 안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예 우리는 이제 물건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거의 이런 식으로 아예 세금을 높게 때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의 일자리가 이제는 조금 더 위험해졌다. 내가 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회사에서는 나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또 이제 회사의 이야기였는데, 이게 자영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회사를 아마 또 누군가는 퇴사를 하겠죠. 뭐 고이든 자이든. 그래서 할 게 없는데 뭐 할까 이러다가 갑자기 자영업자가 딱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 차려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진짜 정말 극히 낮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뜯어 말리는 편이에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고 했다가 약간 풍비박산 나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나 나는 자영업을 하겠다 이런 사람 있으면 저는 진짜 말릴 겁니다. 이 자영업자가요, 이게 말이 그냥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시간이 없어요. 10시간 일할 거 막 14시간씩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월급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못 벌면 돈이 없습니다. 못 벌면 월급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이 돼가지고 샵을 오픈하는 거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무슨 깡따구로 저걸 하나. 왜냐면 퇴직금 다 털어놓죠. 거기다가 그게 안 되니까 뭐 담보 잡아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돈 넣죠. 안 되면 어쩔 거냐 이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회식도 안 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외식을 줄여가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해낼지 저는 참 그런 거 보면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를 혹시나 꿈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회사에 잘 붙어 계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굳이 내가 자영업자를 하겠다 이렇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뭐 용돈 받으세요. 그게 나아요. 뭐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뭐 제도 유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하셔가지고 그냥 용돈 받으면서 일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내가 뭐 자진 사퇴는 아니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이러면 차라리 실업급여 받으면서 그냥 노세요. 노는 게 나아요. 어디 여행이라도 떠나시고 책이라도 보고 새로운 기술이라도 좀 배우고 그 시간에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다음 플랜 B를 가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식에서 여기까지 연결이 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회식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근데 아직도 뭐랄까 이 현 상황을 분석을 못하고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 아마도 올해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작년이 여러분이 겪었던 거의 고통의 1.5배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해가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질 기미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뭐 그나마 좀 회복이 된다, 우리나라 산업은 한 2년 후쯤에 이렇게 뭐 조금 나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유튜버 분이 계셔가지고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하거든요. 딱 그 정도지 옛날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우리나라가 성장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도 있고 기술은 중국하고 미국한테 밀리고 또 이제 우리를 쫓아오는 국가들도 꽤 많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래도 한 3-40년간 기술을 쭉쭉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수준을 버티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뭐 일본 거품 경제 시절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때는 일본 사람들 저축이라도 많이 했지 지금 우리는 저축도 없어갖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회식을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회사가. 아무튼 여러모로 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니고 계신 회사에서 잘 버티시길 바라고, 저처럼 1인 뭐 크리에이터 자영업자로 살고 계신 분들은
플랜 B, 플랜 C 잘 세우셔가지고 또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 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